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선풍기 안 틀었구나.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1학기가 종강하는 것을 하늘도 슬퍼하여 비가 이렇게 오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마음은 항상 뽀송뽀송. 그쵸? 저 세상이라는 주제 우리 한 학기 동안 불교 학적 입장에서 아주 심층 분석을 진행해 왔죠. 그 주제와 관련하여서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바로 쭉 볼 수는 없고, 전생도 기억을 통과하지 못할 직접 증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전혀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흔적이라고. 우리도 이제 간접 증거 또는 주변 증거 또는 정황 증거 뭐 여러 가지 부른다만 직접 증거가 아닌 증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간접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그것이 직접 증거 수준의 증거 능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얻은 게 부처님입니다. 이게 근데 뭐 사후세계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죽어봤다 이게 부처님이 아니고 죽어볼 수가 없어. 하지만 주변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그 주변 증거를 직접 증거 수준의 증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도리가 있단 말이야. 내가 그 도리를 깨달았지. 바로 그 도리가 뭐? 간접 증거를 직접 증거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하는 아이디어, 그 원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답할 줄 알고 표정을 변하라도 내 자기가 모르는 걸 질문받으면 사람들이 조금 어색해하는 표정, 불편한 표정을 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표정조차 짓는다. 뭐 모르는데 와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빨리 말해봐. 맞아요. 지금 자문자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문 형태의 문장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내가 바로 답할 거니까. 근데 그 간접 증거 또는 주변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직접 증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아이디어가 뭐였다? 바로 인과법이었지. 그죠?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인과법. 이 인과법의 최상위 버전이 연기법이거든. 연기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맥락을 가진다고 바라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인과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주변 증거를 직접 증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변 증거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인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그 주변 증거는 또 뭐예요? 역시 내가 답할 거니까 그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죠. 그 주변 증거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누구나 다 자각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 속에 정신현상 내지는 의식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고 누구는 착각하고 이게 증거로 채택된 것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증명한 거죠. 왜? 이것만한 생명체의 보편성은 없습니다. 그저 증거가 제대로 된 증거이려면 뭐다?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 누구에게는 벌어지는데 또 누구에게는 안 벌어지면 그건 제대로 된 증거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근데 마음은 누구랑 가깝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주변 증거의 인과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결부시키면 여기서 뭐다? 저 세상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요 구석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 무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듬어갈 생각인데 여기서 말했습니다만 마음이란 주변 증거의 인과법이라는 아이디어를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면 뭐다? 마음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 그리고 마음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다른 말 하자면 마음의 기원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요. 마음의 기원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문장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강의의 골자였어요. 그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물 받으셨죠? 이 프린트물이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우리가 조금 시간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건너뛰는 것도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부분 아예 통째로 편집되는 부분도 나타나는데 좀 논리적으로 좀 비약감이 느껴지거든. 보는 건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문건으로 남겨놨으니까 꼼꼼히 한번 떠들어 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거예요. 골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1페이지 중간쯤에 보게 되면은 가분, 나분이 나오면서 동글뱅이 나분 보이죠?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죠? 그 마음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주변 증거의 인과법이라는 아이디어가 결부된 문장 형식이에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질문 철학과 또 종교와 함께하는 인류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하는 오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름 같이 넣어놨죠. 고대로부터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는 질문은 사상사를 관통해 왔다.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가 또 인간의 의식활동이 시작되는 어느 시점부터 한 번도 이 질문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그런 철학사 또는 사상사를 구성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 이 질문과 관련된 답들이 배출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또 나오는 족족 집단적 회의주의에 의하여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부정되면서 죽고 살아남고 난리를 쳐요. 그런 지난한 사상사 속에서 네 개의 답이 살아남습니다.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이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답이 살아남는다? 네 가지 답이 살아남아. 그 네 가지 답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두 번째가 뭐다? 신. 세 번째가 뭐다? 물질. 네 번째가 뭐다?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후보 외에 마음의 기운이 될 만한 무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놓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2000년을 넘어가는 인류의 지적 탐구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뛰어난 사상의 천재들이 어떻다? 이답저답 내놓으면서 감론을박한 끝에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만하다 하고 남은 거기 때문에 이 답 외에 어떤 다른 선택지를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네 가지 안에서 승부를 봐야 돼. 알겠습니까?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께 가이드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시간 아껴갖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답인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따져야 될 입장이 마음은 무에서 왔다. 무슨 기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툭 생긴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상당히 강력한 그런 영역을 확보한 게 또한 이 심리 철학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1번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에서 왔다는 입장이 있다 해놨죠. 이거 우리 불교 안에서 쉽게 이게 부정이 됩니다. 첫 번째 무에서 왔다는 입장, 이게 잘못되어서는 쉽게 이제 논증이 되고 곧 함께 공유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무에서 왔다는 입장이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마음이 무에서 왔다는 게 확실히 부정만 되어버리면 어딘 줄 몰라도 마음의 기원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기원도 없이 그냥 생겼다가 확실히 부정된다는 말은 뭐다? 모르긴 몰라도 어디선가 오기는 왔다라는 소리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쉽기는 해도 마음이 무에서 온 것이 아니다를 논증하는 것은 불교 철학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부처님은 마음이 무에서 온 것이 아니를 논증하기 위하여 대전제는 모든 것은 무에서 온 것이 아니다. 요겁니다. 요걸 그냥 모든 것은 무에서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두루뭉술이로 증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걸 둘러 분석을 해서 부처님.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의 기원 내지는 사고의 존재와 관련하여서 일관되게 관찰을 하고 있는 입장이 뭡니까 여러분들? 증거주의죠. 그리고 증거는 뭘 보고 증거라 그럽니까? 관찰이 되는 것만이 증거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둘로 나뉩니다. 관찰 주체와 관찰 대상.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가 관찰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언가를 관찰한다잖아요. 다시 말해서 관찰하는 주체의 차원에서도 관찰을 살펴야 되고 그렇게 그 주체에 의하여 관찰되는 대상의 입장에서도 관찰을 살피게 되면 모든 것을 살피는 아주 균형 잡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철학계에서는 불교 접근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 관찰은 이 모든 것을 둘러 자연스럽게 나누게 하니 하나는 뭐다? 관찰 주체고 하나는 뭐다? 관찰 대상. 그래서 관찰 대상의 차원에서도 무에서 나오는 것이 없음을 증명하고 관찰 주체의 차원에서도 무에서 나온 것이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모든 것은 무에서 나온 것이 없으니 마음 또한 무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간다. 이런 불교의 접근 방식은 이미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고 그럼 부처님의 공개는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기록한 경전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는 안다 모른다? 그건 몰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도 한 번도 그동안 이런 유형의 질문에 답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당당하다 안 당당하다? 당당합니다. 답이 그 이후로 당당하다 그 말이고 여러분들의 멘탈은 짜증나. 야 대단. 우리 교재에 보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가르친 교재 다 보셨죠? 그걸 보시면은 맨 뒤에서 두 번째 경 정도로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4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94페이지 펴셨습니까? 예. 그 옆에 보면 일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95페이지 일체경 있죠?
일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에서 일체라는 말. everything, 모든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모든 것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니까 일체라는 자체가 의미심장한데 그 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보자 그래요. 넷째 줄 한번 보십시오. 비구들아, 일체란 무엇인가? 1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눈과 여러 색. 2번 귀와 여러 소리. 3번 코와 여러 냄새. 4번 혀와 여러 맛. 5번 몸과 여러 촉감. 6번 뜻과 여러 법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 눈, 귀, 코, 혀, 몸, 뜻. 우리가 흔히 육근 그러죠. 안입이설. 옳지. 오늘도 여러분들 반야신경 배울 때 안입이설신이 하면서 안입설신. 그 다음에 색성향미 촉법. 그죠? 예. 그 육근 안입이설신이가 뭔데? 관찰 주체를 뜻하는 말이 육근이야. 그리고 색성향미 촉법이 뭔데? 그 주체에 의하여 인식되어진 관찰 대상을 뜻하는 말이 육경이거든. 그러니까 벌써 일체경 안에서 주체와 대상으로의 이분법이 분별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적용되고. 그건 세상을 살필 때 어떻다? 그냥 뭉뚱그려 놓고 모든 것을 하고 살피지 않습니다, 불천이. 주체의 입장에서도 살펴야 되고 대상의 입장에서 살펴야지 분명해진다라는 입장이 이제 거기에 들어간다. 자, 그럼 그 일체경에서도 암시하듯이 관찰 대상 내지는 주체 또는 대상의 차원에서 각각 그 영역을 분화를 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에서 온 게 아닌지를 입증해보자. 그리고 항상 입증한다, 다시 말해서 증명한다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고, 증거는 항상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관찰에서 나온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응? 그러니까 불교는 눈의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팔이나 또는 인도의 불교 분위기의 사원 같은 데 가게 되면 건물에 그죠? 왼이 하나씩 그려져 있는 거, 그런 이 디자인 많이 만나게 되거든. 보는 것만큼 강력한 정보 제공의 통로는 없습니다. 결국 바로 알아지는 해. 이 불교라는 종교는 철저히 그 입장에 말하자면 보기를 합니다. 물론 본다고 끝나는 건 아니야. 본 걸 가지고 뭐다? 논리가 작용을 해야지. 그게 이제 정황증거법이랄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류논증법이라고 하는 논리 내지는 아이디어가 이제 동원이 될 겁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는 뭐다? 일종의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논리는 요리로 가자면 레시피입니다. 레시피만 있으면 뭐합니까? 신선한 식자재가 있어야지, 그죠? 요리법을 거기 적용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요리법의 말하자면 승패는 재료에 있다고. 그 재료를 여기다 비교하면 뭡니까? 직접 봐야지 그 재료가 확보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이 대상과 주체로 나눠서 보자. 이야기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하여 1번, 2번 동그라미는 대상 쪽에서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중요한 아이디어고, 3번은 주체 쪽에서 무에서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아이디어.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면 됩니다. 1페이지 밑에 보면 동글뱅이 1번, 2번, 3번 있어요, 없어요? 무에서 나왔다는 입장 밑에 동글뱅이 1번, 2번, 3번 있죠? 근데 1번, 2번은 뭐다? 관찰 대상의 차원에서 증명하는 거고, 3번은 뭐다? 관찰 주체의 차원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꼭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손이 빠른 사람은 좀 체크해 놓는데 꼭 안 적어줘도 돼. 거기 있는 내용이 충분합니다. 그럼 먼저 이 관찰 대상에서 1번 동그라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무를 택하지 않음이 뭐 되기 때문이다?
대상에서 가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은 관찰되지 않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가버리는 것도 관찰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관찰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무에서 오는 게 관찰되고 무로 가는 게 관찰되면 무에서 왔다라고 한번 말해볼 만할 줄 모르는데, 그런 것이 도대체가 관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에서 온 것이 관찰되지 않는다와 관련한 유명한 실험이 여러분들 파스텔의 실험입니다. 파스텔의 비크 실험, 플라스크 실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 파스텔가 저 실험을 한 걸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도 벌써 배웠을 텐데, 그 이전까지는 생명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봤어. 왜 그러냐면 고기 국물을 갖다 놨더만 거기에서 갑자기 구더기 같은 게 생기고 날파리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생명체가 나왔으니까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체가 없이도 생명체는 생긴다는 거야. 일종의 무에서 온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이 파스텔러가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잘못되었음을 증명을 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백노 플라스프라 그래갖고 플라스프를 갖다가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고기 국물을 넣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 쭉 위쪽을 내려갖고 백노의 목처럼 이렇게 플라스크의 입구를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뭘 했습니까? 불을 떼갖고 완전히 살균을 시켰다고. 그러면 이제 전기가 날아가고 전기가 요점에서 모이겠죠. 그럼 공기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세균들은 못 들어와. 이렇게 하고 맨날 며칠을 더 봤는데 여기서 날파리나 구리기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전의 비크 속에서 날파리가 생긴 것은 기존의 날파리의 알이 있었든지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날파리가 들어와서 알을 낳기 때문에 생긴 거지. 그런 것을 애시당초 원천 공생을 하니까 생명이 안 생기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생명체 속생설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생명 속생설 그럽니다. 그걸 생명체는 생명체를 이어서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생명 옳지 속생설배 생명 속생설. 생명체는 생명체를 이어서만이 발생한다. 우리는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앞에 생명이 있어야지 그 뒤에 생명이 온다 안 온다? 생명이 오지. 앞에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 뒤에 생명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자, 이 워딩을 잘 봐라. 앞에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가 무잖아. 무에서는 생명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무에서 나오는 일은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걸 보고 반드시 앞에 생명체가 전제되어 있어야만이 어떻다? 그 뒤에 생명체가 나오는 것만이 뭐 된다? 관찰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간단한 실험은 이제 파스텔의 실험이고, 이걸 우리가 스케일을 좀 키워보면 여러분들 과학자들조차 요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빅뱅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죠? 그대 스케일로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애시당초 초고온 초밀도 한 점이 있어가지고, 내 이야기 잘 들어야 됩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듣다 폭발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온 것은 아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할 때는 관찰 내용을 갖고 항상 주장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말로 하자면은 애초의 빅뱅의 초고온 초밀도의 한 점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해 본 결과 어떻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경우는 있더라 없더라? 근데 절대 없더라고 하면서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관찰이 깡패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알겠습니까? 딱 요거 갖고 결정 짓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만 강주 민주화운동 시절 이야기 한번 했죠. 예. 제가 위수령이 불리자마자 80년도에 광주에 내려갔단 말이야. 갔더니 어떻습니까? 강주 시민분들이 아주 그 질서 있는 치안을 유지하면서 그 점령 기간 동안을 그렇게 전개했다고 해요. 근데 초기에는 안 그랬다는 거야. 막 그냥 치안은 그냥 뒤숭숭하고 엉망이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언비어. 뭐 계엄군이 와가지고 어떻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갖다가 대금으로 찔렀다는 등 막 이런 소문이 나도니까 어떻다? 치안이 유지될 수가 없던 거예요. 전부 흥분 상태에 빠져가고. 그때 광주를 구한 한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자기가 본 것만 말하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딱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다? 네가 직접 봤냐? 그래갖고 이게 치안이 유지됐다. 본 것만 말하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감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본 거는 뭐가 무언가가 있어서 나오는 것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일은 관찰되죠. 심지어는 이 무에서 생성되었다라는 이론과 관련하여서도 원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가 여기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관찰 대상으로서 이 세상을 뭐라고 봐? 그래 아쇼 엑스 니힐로라고 불러. 라틴어로. 그래아쇼 하는 말은 영어로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조. 그리고 X 하는 말은 영어로 out of야. out of.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니힐로 하는 말은 nothing입니다. The creation of out of nothing이지. 다시 말해서 무로부터의 창조야. 이 세상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 무로부터 창조한 자가 누굽니까? 신이잖아.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라는 말을 하면서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누구는 미리 있었다? 신은 미리 진정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로부터 창조가 아니지. 신으로부터 창조된 거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존재인 신으로부터 파생된 게 뭐다? 세상이다. 이래 말을 해야지 말이 되지. 그걸 무로부터 창조했다라고 말하면은 말 자체의 원인이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와요 지적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예도 들고 과거 예도 들고 박대의 실험 예도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세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언가가 존재할 때는요 무언가가 있어서 그 무언가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일은 관찰됐다 관찰되지 않는다 관찰되지 않는다. 요걸 여기 뭐라고 불러놨습니까? 세상은 물을 택하지 않으니 뭐 되기 때문이다?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관찰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해놨습니까? 세상은 이미 그 자체로 유임이 또한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 적어놨습니까? 안 적어놨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 대로 안정되게 존재하고 있죠. 그죠? 이 관찰 내용을 무에서의 창조로는 설명을 뭐라고? 왜 그러느냐? 만약에 모든 것이 무로 사라지고 무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과 새로 생기는 것이 이렇게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안정될 수가 있냐는 거야.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지는 놈이 무로 없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로 없어지는 거야. 생기는 놈이 무에서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앞뒤 없이 그냥 생기는 거야. 앞뒤 없이 없어지고 앞뒤 없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일정한 양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 마치 뭐처럼 없어지는 놈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기고 생길 놈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없어져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만약에 여러분들 막 생긴다 그래 보십시오. 세상은 존재로 가득 차 있어야 돼. 막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싹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야 돼. 그런데
꽉 차는 일도 없고 싹 없어지는 일도 없고 고만하게 이렇게 존재한다 한번 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뭐다? 없어질 놈이 마치 생길 놈을 예측이나 한 듯하고 생기는 놈은 없어지는 놈을 예측이나 한 듯이 없어지고 생긴다는 말이야. 이런 일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없어질 때 거기서 새로운 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식초가 나왔다고 치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에서 생겼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식초가 나오는 거 관계없이 술이 사라지고 술이 사라지는 거 관계없이 식초가 나온다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식초가 있는 자리에서도 술은 나와야 되고 술이 있는 자리에서도 식초는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된다, 안 벌어져야 된다? 벌어져야 돼. 근데 그런 일 절대 안 벌어져. 술이 사라질 때만 식초가 나와. 그리고 식초가 나올 때만 술이 사라진다. 이 둘을 잘라버려갖고 무로 사라지고 무에서 나온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올바른 관찰이 아니라는 거야. 식초는 술에서 나왔다. 이래야 올바른 관찰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이런 균형 잡힌 유의 현실을 우리가 관찰해봐도 어떻다? 관찰 대상의 차원에서 존재는 무에서 나왔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 됩니다. 그 관찰 내용을 뒤집는 관찰 내용이 하나도 있으면 논의에 붙일 수가 있는데 하나도 발견한대. 뭐는 무에서 나오는 거야. 뭐만 발견된다? 유에서 새로운 유가 나오는 것만 관찰되고 새로운 유가 나올 때는 기존의 존재는 어떻다? 사라지는 것만이 관찰되는 거야.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됩니까? 변화가 관찰될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관찰되지 않는 거야. 이건 우리는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변화하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던 걸 지금 인수분해하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관찰 대상의 입장에서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입증해요. 자, 중요한 것은 관찰 주체의 입장에서 무에서 나오거나 무로 사라지는 것, 이게 관찰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 동글뱅이 3번입니다. 우리는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2페이지로 넘기기를 바랍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페이지 보셨습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세 번째, 관찰 주체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대상을 관찰하는 주체니까 마음이 깃들이고 있는 자리가 관찰 주체겠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 마음이 대상을 관찰하는, 그렇게 마음이 아예 관찰되는 건 대상이지만 그 대상을 관찰하는 주체는 마음 쪽이잖아요. 결국에는 관찰 주체가 무에서 오느냐 오지 않느냐를 살피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때 무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관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도 관찰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일단 자, 2페이지 펴셨습니까? 2페이지 펴셨으면 제일 위에 줄 한번 보십시다. 어쩌다 생긴 것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죠. 그러면 있던 마음이 뭐 해야 된다? 예고나 조짐도 없이 없어지기도 해야 하고 또 아무 데서나 불쑥 나오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뭐 되지 않는다? 여기 여러분들 다 의식 현상 내지는 정신활동을 일으키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이 만약에 물에서 왔고 무로 없어질 놈이라면 지금 당장 불쑥 나가기도 해야 되고 또 불쑥 들어오기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기존에 내 마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마음이 불쑥 이 자리에 생긴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줄 모르면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의식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예고도 없이
아무런 기별도 없이 그냥 팍 사라져 버린다면 무로 사라졌는갑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마음 자체가 그렇게 사라지는 일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마음이 정신 활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라질 때는요, 사라지는 추이를 보여요. 그래서 스스로가 사라지는 걸 갖다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사라지는 추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 때, 그러니까 작년 강의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세 단계를 거쳐서 마음이 사라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야 단계라는 건데, 사망 한 달부터 두 달 전쯤에 벌어집니다. 급격한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들어요. 평상시에는 경험하지 못한 심리적인 공포 상태에 접어듭니다. 요 이제 마음이 떠날 준비를 하는 거다. 심리적인 불안 상태, 급격한 공포 상태. 그걸 한두 달 겪다가 두 번째 델리리움 상태라고 하는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서양 의학 용어로는 델리리움 그러는데 우리 요즘 한국 사회에서 쓰는 말로 하자면 이런 말 들어봤죠? 선망. 응? 그러니까 그 노인들 예를 들어서 무릎 지향 수술 같은 거 하면서 아주 큰 수술을 받고 나면 그 충격을 감당을 못 해갖고 그 끝을 보고 그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치매하고는 달라. 정신이 돌아올 때 이제 회복돼서 돌아오니까. 근데 막 그냥 행설수설하고 사람 못 알아보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걸 보고 선망 증세를 지금 보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망하기 2일 내지 3일 전부터 이 선망 증세가 오게 돼요. 2일 내지 3일 전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NDE 현상이 일어나죠. 심장이 먹고 아직까지 뇌가 작동하고 있을 때 그 사이의 의식 상태를 뭐라 그런가? 임사 상태라고 해가지고 아직 죽음에 임박한 의식 상태 NDE라고 부르지. 그래서 요 세 상태가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냥 파가 죽습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노화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는 누구나 여러분들은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한두 달 전에는 급격한 심리적 부전 상태에 빠지고 2, 3일 전에는 선망 상태를 거쳤다가 요 선망 상태에 들어오면 이제 세상과는 끝난 겁니다. 이게 사회학적인 죽음인 거야. 왜? 더 이상 소통이 안 돼. 바야 상태일 때는 그래도 말이 됩니다. 이야기가 돼. 하지만 델리리움 상태에 들어가 보면 어떻다? 그 사람의 세상과 살아있는 우리들의 세상과는 단절이 벌어져버려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죽은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 단계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도 이 단계를 거쳐. 그러면 어떻다? 심장이 결국 멎지. 그러나 내 속에 아직 산소는 잔존해 있다가 어떻다? 내가 멎을 때까지 의식이 진행되고 내가 멎으면서 완전히 의식의 사라짐을 우리가 경험하는 요런 결과 내지는 추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결과 내지는 추이가 왜 생기는 줄 압니까? 이게 중요해요. 육체적인 항상성의 저조해지는 추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심박출량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부조해지고,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항상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 단계씩 의식이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의사들은 알지. 응? 지금 이 심박출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체온을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이런 호흡 상태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안다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마음이 사라질 때도 어떻다? 마음이 깃들이고 있는 육체에 의지하여서 사라지는 거야. 지가 사라지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주저앉는 추이를 보이니까 어떻다? 마음도 정확하게 그게 딱 가지고 어떻다? 좋은 경각을 보이는 거야.
이건 뭐랬난다? 마음이 사라질 때 지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육체에 의지하여 사라진다라고 하는 관찰 내용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애시당초 유물론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만 물질 없는 마음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관찰 내용을 뒤집으면 뭡니까? 마음도 지 혼자 생겼다 없어졌다 못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반드시 육체라고 하는 의지체가 있어야만이 마음 내지는 의식 내지는 정신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혼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뭐가 정거주의에 의하여 거부하게 하는 거지. 따라서 어떻습니까? 주체의 입장에서도 무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증명이 된 거야 지금 현실에서는. 그럼 뭐 대상의 입장에서도 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체의 입장에서도 무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마음 지 혼자 무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왜? 마음도 모든 것 안에 들어가고 특히 뭐가 관찰 주체에 들어가 버리잖아. 따라서 마음 자체가 무에서 나오는 것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이 작동한다는 것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관찰하는 대상들도 한결같이 어떻다? 무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무언가가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 뭐 된다? 관찰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크게 말하면 뭐다? 모든 것은 무에서 나오지 않는다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마음도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표정은 당당하네. 이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내가 아십니다. 뭐 그거 갖고 몸들 것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표정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십니다만 사실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한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가 증명이 됐다는 건 뭐다? 남아 있는 셋 중에 답이 있다라는 소리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딘가에서 나왔다는 소리인데 네 가지 후보 중에서 무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몇 개입니까? 신 아닐 때는 물질 아니면 마음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중요해. 이거 여러분 고비입니다. 이걸 잘 타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마음의 기원을 신으로 확정하던 물질로 확정하던 우리가 말하는데 마음으로 확정하던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후가 완전히 요동치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러나 어쨌든 없지 않다가 증명되었으니까 어디에선가 왔다는 것은 이제 입증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어딘가가 어떻다? 남아있는 셋 중에 하나일 거다까지도 지금 답이 나와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네. 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가끔 수능 쳤을 때 답이 없는 문제가 가끔 나와. 지금 이 문제도 답이 없는 문제일 수가 있어. 문제는 뭡니까?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는 문제죠. 그리고 1번은 뭡니까? 무. 2번은 뭡니까? 신. 3번은 뭡니까? 물질. 4번은 뭡니까? 마음에 하는데 그 어느 것도 답이 아닙니다 라고도 할 수 있잖아. 이 선택지를 봉쇄해버린 거야. 1번이 부정되면서 굉장히 굉장히 여러분들 율장을 보면 부처님 주치 지박하가 나와. 뛰어난 천재적인 이 의료 센스를 보이지 약초에 대한 약초학적인 감각을 보인다고. 그리고 특신라에 있는 위대한 약초 선생님이 이 산에 약초로 쓸 수 없는 풀이 딱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 다음 장을 물려준다 딱 얘기해요. 왜 제자들이 다 올라가면 하나씩 찾아와. 이게 약으로 쓸 수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박하는 펑 머리를 숙이고 온다. 너는 왜 하나도 못 찾았냐? 그러니까
약으로 쓸 수 없는 게 없던데요. 내가 보니까 다 약으로 쓸 수 있던데요. 네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답이 없을 수가 있고 답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정답일 때도 있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운 문제인 줄 알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해갖고 내가 사지선다해보러 네 가지 선택지를 드렸죠. 이 안에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충분히. 그죠? 그러면 방황하게 되는 거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한 학기 강의가 소용없게 되는 거지. 그런데 1번 무에서 온 게 아니다가 성공적으로 부정되면서 답이 없지는 않다가 증명이 된 거야. 소득이다. 응? 무에서 온 게 아니다가 다시 말하면 너무 중요해갖고 무에서 온 것이 아니다가 증명됐다는 말 자체가 뭐다? 어딘가에 온 놈은 있다는 소리다. 그리고 인류의 직접 탐구사가 모두 4개를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날아갔으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3개가 남았으면 그 셋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버리는 거다. 요 대목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하는 이 내용 중에는 생각해야 될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이야기야. 불교 강의하기 누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뭘 몰라서 그런 소리야. 응? 내가 옛날에 군법사가 할 때 목사가 올라가고 목사 뒤집구져요. 우리 사단 목사가 보신탕 먹으러 가자 하고 나보고 회식할 때는 나 놀리는 거야. 그 안 먹는 줄 알고 오리탕 먹으러 가자. 나는 보신탕. 참 고약한 사람. 한번 올라가고 나보고 법사님 개종하세요 이랬는데 처음 뜬금없네요. 이유나 들어봅시다.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바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힘들고 고생스러우냐니까 불교는 모든 걸 다 설명한다며요. 납득시켜야 되고 이론적으로 이해시켜야 된다며요. 예. 근데 뭐 종교적 주제에 납득되는 게 어디 있고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래 안 합니까? 우리는 그래 안 하지.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되게 쉽다는 거야. 저건 아는 게. 실컷 주장해놓고 못 알아듣는 표정 지으면 믿으라.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난다는 거야. 기독교 괜찮으니까 자기한테 말하는 거야. 그냥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 목사님이 하나는 안 돼 둘을 모른다고. 우리도 쉽다고 그랬어. 불교에서도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믿으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생각해봐라. 이러면 생각해봐 그랬어. 부처님은 믿으라 안 합니다. 내 이야기 잘 듣고 한번 생각해봐라. 어느 순간 내 말이 맞는 줄 알아. 자신감 뿜뿜인 거야. 믿으라 하는 사람은요, 네가 결국 내 말 못 알아듣는다는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 믿으라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어떻다? 말이니까 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게 돼 있다 그러더라. 당장 안 들어와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런다? 그럼 사두마나스카라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저도 막 번번하면서 설명을 해요. 사성계는 어떤 건데 표정을 보면 어떻다?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하나도 못 알아듣나? 그럼 못 알아듣는다고 뭐 내가 좌절하거나 경련적거나 전혀 안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 줄 정보 있는 대로 다 던지고 나서 뭐다? 잘 생각해보세요. 똑똑똑똑 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 참 생각해봐라. 1번 아니면 2번, 2번 아니면 3번, 3번 아니면 4번.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지 쓴다는 종교거다. 근데 1번을 첫 번째 부처님께서 꺾은 의미는 어디 있다? 나머지에 답이 있다는 걸 증명한 거야. 방황하지 않게 한 거야. 최소한 그 셋 중에 니들이 하나 잡아내야 돼. 근데 우리 부처님은 이제 날개 남듯이 이제 날아가고. 자, 없다가 부정되었으니까 분명히 있는 거죠. 맞아요. 없다가 부정되었으니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서 왔을까라고 물어야 되죠. 그 다음으로 온 게 뭐다? 신입니다. 근데 신에서 온 게 아니다가 오늘날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지만은 학술적으로는요, 이미 기독교는 문화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사에서는 기독교가 뭐다? 오랜 세월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아직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치 12시에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아.
12시에 진짜 조상 신들이 와갖고 응복한다라고 믿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10시에도 했다가 요새 8시에도 했다가 그냥 다들 모이는 날이 휴일이니까 일요일을 하자니까 일요일을 했다가 요새 귀신도 똑똑해야 돼. 언제 하는가 하고 가야 되니까. 이 문화거든, 풍습이거든. 기독교가 풍습이에요. 더 이상 진리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니냐? 신이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이 되어버린 거야. 그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과 관련하여 에피소드를 내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운을 띄웠죠. 와, 우리 부처님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시거든. 그 증명한 경전이 우리 교재에도 실려있다, 안 실려있다? 실려있어. 근데 어디에 실려있는지 안다, 모른다? 그런 건 절대 또 몰라. 그래서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해. 내가 곧 설명할 테니까. 그런데 그거 보시면 아는데, 우리도요, 부처님이 그걸 어떻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리로 사용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역설적으로 서양의 한 학자에 의해 가지고 전혀 둘이 연고관계가 없는데 부처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학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신의 존재를 부정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신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 두 가지를 갖춘 걸 신이라고 했어. 전능한 존재, 뭐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신이야. 두 번째가 지선한 존재입니다. 전능지선. 뭐 여러분 옆집 아들 이름 아닙니다. 전능이하고 지선이하고 뭐든 할 수 있는 전능한가, 지극히 선한 절대선의 지선, 이게 신의 속성이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믿는 여호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이요 지극히 선하신 분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할 때 옛날부터 써왔던 논리입니다. 왜? 세상에 범죄가 범람해요, 안 해요? 이런저런 죄악들이 세상에 많이 자행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면 만약에 전능하고 지선한 존재라면 죄를 만들 필요는 없었지 않았느냐? 사람을 만들더라도 죄 짓는 사람을 만들 필요는 없었지 않았느냐? 맞습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만드는데 죄 지은 사람을 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신이라는 존재가 선하지 않다면 가능해. 본인 자체가 지극히 선하지 않으면 또 악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신 자체가 지극히 선하다면 뭐가? 전능하지 못해서 실수한 게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다면 선하지 못하고 선하다면 전능하지 못하다라는 논리에 딱 갖춰져 버려요, 신이. 따라서 전능하면서도 and 지선한 신은 있다 없다? 없다. 부처님은 그런 수준의 비판 안 합니다. 그런 수준의 비판 안 해. 부처님이 하신 비판은 뭐냐? 역설적으로 서양사회에서 그 통로를 열어 제쳤지. 거기에 여러분들 2페이지 보시면은 2번 신이 이 땅 입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2018년도 3월 14일. 2018년도 3월 14일 세계 신문에, 전 세계 신문에 똑같이 적힌 문구가 있었어. 저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또 별 관심이 없죠. 그죠? 올해 3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6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5년 전 3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 모른다? 정말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사망한 날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알죠? 이분이 살아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논조를 자주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 저분 3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6개월 지난 10월 달에 그분 유고집이 나와. 그 유고집 안에 신은 없다고 하는 주장이 신비지.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누군지 알죠? 이분 대학 시절에 루게릭병, 만성 근육 위축성,
질병을 알아. 이 병 알으면 1년 안에 죽거나 길어도 2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이분 76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그 76세까지 사는 동안 이분의 삶을 스스로가 해고한 게 있어. 나는 그 병이 걸린 이후로 하루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래서 삶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 사후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신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20세에 그 병에 걸려가지고 76세까지 50년 세월을 이 사람만큼 종교적으로 산 사람이 없고 종교적 주제에 사무쳐서 산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내 죽고 나면 발표하라고 성규고집에 뭐라고 돼 있다? There is no God. No one created the universe 하는 위대한 문장이 씌어져 있어. 이게 2600년 전 부처님의 로카야티 가정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미치는 거야. 10분 쉬었다가 계속